50일만 인구 회복을 위한 포항시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인구 반등의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한동대학교와 손을 잡고 인구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데요. 시는 잇따라 포항사랑 주소받기 운동 동참 협약을 체결하며 도시 경쟁력의 기반을 탄탄히 쌓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8일 한동대학교와 포항사랑 주소받기 운동 동참 대학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인구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자 미래 설계의 출발점임을 인식하고 출산, 취업 등 인구 활력 증진 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또 대학은 내 고장, 내 직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을 필두로 포항사랑 주소받기 운동 범시민 동참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대학 내 찾아가는 현장 전입 창구를 설치해 기숙사와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전입 및 전입지원금 신청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시는 2월부터 본격적인 포항사랑 주소받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입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인구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포항시 인구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는 앞으로도 50일만 인구 회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포항 도심 속 옛 물길을 살리며 도시의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우리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물꼬를 트는 학산천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포항시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수변 공간 조성을 위해 꼼꼼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12일 포항시는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이강덕 시장 등은 4월부터 교통체계가 변경되는 구 포항 수협 일대의 점검은 물론 하수관로 내부도 직접 점검했습니다. 포항시는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우현동 도시숲에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거쳐 동빈 내항으로 이어지는 길이 900m, 폭 23m 구간을 복개 철거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합니다. 복원한 하천에는 산책로와 생태체험 공간 등 자연 친화형 친수 공간을 만들고 수질 정화용 수생식물을 심어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학산천은 그린웨이 도시숲과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연계 추진의 요충지인 만큼 복원 사업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구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함께 20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8일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복덕규 의원이 포스코의 직업병 실태와 공장 주변 지역 시민의 피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김정숙 의원은 포스코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고를 지적하며 기업 환경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9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를 거쳐 10일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제2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인구 대책과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국제 여객선 페리 및 크루즈 유치 방안, 영일만항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12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5개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 의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 의결 등 20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8일부터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를 위해 포항시 아동학대 신고 콜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는 아동학대 신고 콜센터 270-1391을 통해 24시간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즉각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1일 포항시는 코로나19 남구 예방접종센터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남구 예방접종센터는 3월 말 포항체육관 1층에 개소할 예정이며 접수와 예진, 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구역을 세분화해 운영합니다. 이날 점검에서는 입출구 동선과 냉난방 시설, 자가 발전기, 사회적 거리두기 가능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12일 죽도시장 농산물거리 아케이드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총 길이 220m의 농산물거리 아케이드는 천장형 회전식 갤러리 창과 자동 개폐 지붕으로 환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간판 및 상가별 LED 조명으로 쇼핑 정보를 제공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광전식 분리형 화재 감지기로 안전을 챙겼습니다.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제18회 죽장고로쇠 봄맞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구룡포와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 등 3곳에서 열렸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지역 봄철 특산물 고로쇠 수액은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축제는 죽장 고로쇠 생산 농가의 소득 향상은 물론 판로 확대에도 기여했습니다. 네, 포항시립미술관은 한국 근현대 미술을 한눈에 보는 봄이 와 있었다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로 많은 시민들이 이 코로나19로 지친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고 있는데요.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미술 전시 관람이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립미술관 봄이 와 있었다 전시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포항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하는 한국근대미술 봄이 와 있었다는 그 구한말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이후 동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근현대 작가 총 40여 명이 함께하는 전시입니다. 질곡의 한국사를 거쳐내며 결코 창작의 열정을 저버리지 않았던 예술가들의 용기 있는 삶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대를 극복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마련한 전시입니다. 자, 보시는 이 작품은 배운성의 가족도입니다. 우리나라 유럽 유학 1호인 배운성이 1930에서 35년 유럽에 체류할 당시 제작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35년 독일 함부르크 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된 개인전에 소개된 바 있기도 합니다. 한옥을 배경으로 17명의 가족을 그린 초상화입니다. 다소 경직된 자세와 그다음에 한 곳을 응시하는 모습에서 어떤 가족 사진을 기반으로 작품을 제작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작품이 발견될 당시 우리는 이 작품이 백운기라고 하는 배운성이 모셨던 주인댁 당시에 서울갑부 백인기의 가족을 그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이후에 배운성이 그린 다른 작품에서 보여지는 인물들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이나 누이, 형님들과 이곳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흡사한 것을 보아 아마도 배운성이 멀리 타향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함께 하지 못했던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꾸리지 못했던 자신의 가족을 조금 더 행복한 모습으로 그려낸 이상화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작품을 보시면 당시의 어떤 의복, 그 다음에 어울리지 않는 한복의 구두, 그 다음에 서양식 착잔, 그리고 이국적인 어떤 반려견들을 통해서 당시의 상류층의 어떤 삶을 엿보는 재미 또한 있습니다. 심산 노수연의 실록입니다. 우리나라 등록문화재 531호인 이 작품은 비단의 수목채색으로 그려진 대작입니다. 친숙한 농촌 풍경을 굉장히 사실적인 색채감과 섬세한 묘사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당시 서구에서 유입되었던 서구식 투시법과 원근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근경에서 원경까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화폭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근경에 묘사된 나무, 바위, 물, 농가 등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살려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화풍의 변화, 다시 말해서 당시 어떤 전통 회화에서 근대 산수화로 화풍이 변화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근대 산수화의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이목상 작가의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이목상 작가는 미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관심을 두고 대중과의 소통을 도모하며 실천해온 예술 활동가입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삶, 그리고 자연, 땅, 하늘들과 같은 주제에 관심을 두고 서사적인 작품을 이어왔는데요. 이목상 작가의 대한민국 헌법은 수려한 산수 이미지와 일필휘지로 써내려간 대한민국 헌법의 부분을 철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이목상 작가는 이 작품을 제작할 당시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야망과 문명을 결정적으로 가르는 것이 글자의 탄생이라고 본다. 하나의 획이 글자의 출발이다. 그림과 글씨, 시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시서와 전통을 되살리고 싶었다. 이러한 작품을 구상하다 헌법이 떠올랐다고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당시 이목상 작가는 헌법에 담겨있는 헌법 정신을 되새겨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다시 한번 성찰할 것을 강조하며 이 작품을 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는 이 작품은 권진규의 테라코타 영희입니다. 영희는 당시 그 권진규의 집에서 잔심부름을 해주던 소녀입니다. 그 권진규는 이처럼 그 자신의 주변 인물을 주제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 이유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인물의 개성보다는 그 인물의 내면을 담고자 했던 그 작가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인간과의 그 대상과의 직접적인 어떤 관계 형성 없이는 그 내면성을 표현할 수 없었다고 보았던 권진규는 그러한 이유로 자신의 주변 인물을 작품화했습니다. 권진규의 조각은 그 장식성을 배제하고 그다음에 인물의 어떤 이목구비를 중앙으로 집중시키며 그 부동의 자세로 굉장히 정제된 모습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여기서 발현되는 긴장감과 그다음에 엄숙함은 다시 말해서 인간이 그 영혼을 갈구하고 있는 그 이상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인간을 담아내고자 했던 작가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통해 권진규는 그 인물의 개성보다는 영혼으로의 회귀를 갈망했던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열망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이 작품은 정창섭의 묵고 넘버 99203입니다. 그 캔버스의 닭으로 제작한 이 작품은 한지의 재료인 닭 반죽을 그 화면에 얹고 그것을 두들기고 매만져서 자국을 내어 마치 부조처럼 제작한 작품입니다. 작가는 그 캔버스 위에 닭종이를 얹고 그것을 두들기고 펼치면서 매만지면서 작품을 구현하는데요. 그 이때 손과 닭의 직접적인 어떤 접촉은 작가와 어떤 재료 사이에서의 어떤 일체감을 유발하면서 무라 합일의 경지에 이르게 합니다. 이는 물질과 작가 자신 그리고 물질과 마음, 겉과 안이 하나로 융합되는 것입니다. 그 닭의 재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섬유질의 실선들은 그 화면에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그 건조 과정에서 생기는 우연한 형태들은 그 다양한 작품의 어떤 연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작가는 그 결코 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다만 자신의 조형 의지를 버림으로써 그리고 우연에 내맡김으로써 그 재료의 물성이 극대화되도록 합니다. 그 결과 절제된 단색 표면이 자아내는 고요함 속에서 그 우리가 작품의 물질성 그리고 거기서 응축된 시간과 광경이 펼쳐내는 자연을 감상하도록 합니다. 한국 근대미술 봄이와 있었다는 총 40여 명의 작가들과 함께 한국 미술의 진면목을 살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근대미술 자료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제공받은 한국근대 흑백영화도 함께 상영하고 있습니다. 연계하여 교육체험전 모도리 예술가를 통해 전시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도 준비하였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사전 예약제를 통해서 적정 인원을 수용하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그리고 또한 여유롭게 전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 용기 있는 삶이 빚어낸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지친 오늘을 이 전시를 통해서 위로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포항시는 나만의 특별한 작은 결혼식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비 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고 많은 비용이 드는 결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함인데요. 신청일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둔 예비 부부가 모집 대상입니다. 접수는 이메일로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작지만 특별한 나만의 결혼식을 원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행복한 추억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